보기에서 근거를 찾고 A에 대해 반박해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글 전체를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글 전체를 그래서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슈크림, 이번 영상은 제 채널의 컨셉에 맞게 국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능 국어에 대한 컨텐츠도 꾸준히 연재를 할 텐데 그거의 시발점이에요. 국어 시험지 펼치면 딱 뭐가 나오죠? 화작문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화작문에 대한 것입니다. 화작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특징, 화작문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징이 있으면 공략법이 있을 거예요. 그 공략법까지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불닭볶음면 어떤 특징이 있죠? 매워요. 맵기 때문에 어떻게 먹습니까? 치즈를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쿨피스랑 같이 먹죠. 그러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훨씬 맛있는 화작문을 여러분들에게 요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도 했습니다. 화작문 어떤 특징이 있죠? 1. 맨 앞에 있음. 괜찮습니까? 근데 이 화작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맨 앞에 있는 건데 공략이 뭐냐? 최대한 빨리 풀어야 뒷문제를 풀 수 있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풀어야 돼요. 이거 사실 화작문은 맞춘다 안 맞춘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푸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작년 수능 있잖아요. 2019학년도 수능 있죠. 등급 컷이 84점인가? 뭐 그랬어요. 1등급 컷이 84점인데 여태 거의 한 5년간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지. 아마 10년간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 그랬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문제가 엄청 어려웠다? 한 지문이 어려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지문이 어렵다고 이렇게 등급컷이 낮은 적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전체적으로 1번부터 45번까지 다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서 1등급 컷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연도 수능이 대표적인 예시.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서 등급 컷이 낮았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특징. 화작문 어떻게 생겼어요? 어렵게 생겼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막말로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전자가 어려워 보여요? 후자가 어려워 보여요? 후자가 100만 배는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이거에 대한 공략은 뭐냐면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버려야 함. 괜찮습니까? 실제로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8, 90%를 웃돌아요.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 마인드 버리셔야 되는 게 전형적인 화작문. 그리고 수능 국어가 다 그래요.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 마인드를 버려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짧고 불성실한 문제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결혼 상대를 구해요. 결혼 상대를 구하는데 조건이 많은 게 보기 쉬울까요? 아니면 조건이 없는 게 더 보기 힘들까요? 조건이 많은 게 훨씬 보기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진호 선배 결혼 상대를 찾습니다. 키는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요. 돈은 얼마 있어야 되고요. 차는 뭐 이상이어야 되고 집은 뭐 어디권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봅시다. 근데 내가 지원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집이 없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집은 어디권 이상이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내가 집이 없어. 그럼 지원을 안 하겠죠. 괜찮습니까? 아, 그럼 틀린 선지다 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진호 선배 결혼 상대를 찾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댓글로 이렇게 남기겠죠. 이상형은 어떤데요? 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뭐 차는 있어야 되나요? 뭐 집은 어떻게? 뭐 학벌은 어때야 되나요? 뭐 성격은 어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질 게 많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조건이 많으면 정말 쉬워요. 생긴 거 어떤 게 생긴 건 어렵게 생겼어요. 이 조건 많은 게 어렵게 생겼죠.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도. 근데 이게 더 단순하고 쉽게 풀린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이 나왔습니다. 왜 어렵게 생겼다고요? 조건이 많다. 조건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생겼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건이 많다. 조금 예시를 끌고 왔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려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조건이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보기에서 근거해야 돼. 괜찮습니까? 두 번째 조건 뭡니까? A에 대해 반박해야 돼. 괜찮습니까? 쉽죠? 다음을 읽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보다 어때요? 어렵게 생겼죠? 어때요? 조건이 많죠? 어때요? 쉬워요. 괜찮습니까? 화작문은 쉽고 조건이 많고 어렵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만 어렵게 생겼어요. 조건이 많다. 그래서 해결 방법, 공략법이 뭔지 아세요?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괜찮아요?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공략법은 아주 쉬워요. 아직 뭔 소린지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 이따가 이 제 특징 설명 이후에 문제풀이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 뭡니까? 쉽다. 위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겼다. 왜 그렇다? 조건이 많다. 근데 조건이 많다를 다시 설명하면 뭐냐? 쉽다. 너무 쉽죠? 그래서 쉽습니다. 틀리면 개빡침. 어려운 거 틀린 것보다 이거 틀리는 게 더 빡칩니다. 이것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호 선배는 고3 때 수능에서 화작 2개 틀림. 매우 빡침.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작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특징 그리고 공략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이제 이게 뭐 그 대충은 알아들었겠지만 정확히 무슨 소린지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것만 듣고 이해가 된 사람은 천재야 천재.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고고. 자,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능이고 작년 수능에서 생각보다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실제로 제 수능 만점 받은 친구도 이 문제가 헷갈렸다라고 이 문제 틀린 것 같다. 나 수능 만점은 아닌 것 같고 하나 틀린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맞았었네요. 아무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조건이 많다 그랬죠.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조건 첫 번째죠. 두 번째, A에 대해 반박해라. 괜찮습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쉽죠?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 전체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보기랑 A만 읽으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 다시 뭐라고 했죠? 보기에서 근거를 찾고 A에 대해 반박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 전체를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글 전체를 그래서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글 전체에 대해서 반박하라는 내용이었으면 글 전체에 대해서 반박하라라고 문제에다 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에 대해 반박해라. 단순하죠. 그래서 A만 가져왔습니다. 문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일시정지를 해보고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보기 한번 요약해드릴게요. 보기 이런 내용 맞습니까? 야, 로봇 개쩔어. 로봇 개쩔어. 우리 인간 큰일 났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A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A에 대해서 반박할 겁니다. A 한번 멈춰놓고 읽어보시겠어요? 이런 내용 맞습니까? 나 때도 말이야. 응? 뭐 기술이 나타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 말이야. 이런 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냐? 일자리 안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 거란 말이다 이 말이야. 괜찮습니까? 전형적인 꼰대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 다시 보기가 뭐였죠? 로봇 개쩔어. 인간 큰일 났어 라고 했습니다. A 뭐라고 했죠?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적 없다 이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보기가 A를 반박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야, 뭔 개소리야. 옛날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로봇이라니까? AI 인공지능이라니까. 지능?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니까. 지금은 개쩐다니까. 옛날이랑 비교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서 미래에 안 그런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1, 2, 3, 4, 5를 슉 읽어보세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로봇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너무 쉽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건 상대는 로봇이야. 정신 차려. 랑 과거랑 미래랑 뭔 상관인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여태 본 진호 선배는 머리가 있어. 그래서 내일 진호 선배가 또 머리가 있을 거야 라는 말
확신 듭니까? 제가 탈모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내일 군대 갈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너무 쉽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지문 전체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답이 쉽게 떨어졌어. 이게 화법과 작문입니다. 너무 쉽죠? 시간이 남는 분들은 1345도 한번 읽어보세요. 1345를 읽어보시면 답이 안 돼요. 왜? 보기에서 근거하지 않았거나 A를 반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너무 쉬워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건 유일하게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2번밖에 안 돼요. 이게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화작문은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다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조건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대답을 해라. 이게 사실 가장 명확한 화작문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화작문 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드랍십